이 잔여 재산을 받는 면도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그리고 요새는 또 뭐 어떤 거 있어요. 스탁 옵션 같은 거 지급하면 이 사람들이 주주가 되기도 하죠. 그죠? 예. 공급자는 사실은 뭐 거의 고정돼 있는 것 같고요. 그죠? 뭐 돈을 띨 가능성이 조금 있긴 있는데 그렇지만 뭐 그게 리스크가 그렇게 크진 않죠. 뭐 30일 어음을 끊어줬다. 그럼 30일 후에 돈을 받아야 되는데 30일 후에 돈을 못 받으면 그 다음번에는 물건 공급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급자는 조금 더 스테이크가 약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정부는 상당히 후순위에 있는데 손익계산상에 보면 굉장히 후순위에 있는데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업이 이익이 생기면 그 중에 몇 프로를 떼간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은 하죠. 그러니까 고정 채권의 채권자에 비해 가지고는 금액이 변동할 가능성은 있죠. 이익이 생기면 받으니까. 이익 못 생기면 못 받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손실 가능성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회사가 손실이 생겼어. 오늘, 요번에는 단기 순손실이야. 그렇다고 해서 그 정부가 돈을 박아 넣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주인에서는 약간 멀어지는 면이 있구나. 후순위이긴 하지만 주인에서 멀어지는 면이 있구나. 이런 걸 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기업의 주인이라고 하면 사실은 잔여 청구권자. 그래서 앞에 있는 선순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 다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번에, 내가 받으면 그 사람이 좀 더 주인 아니겠냐라는 게 원래 주식회사의 기본 아이디어였다라는 거죠. 그죠? 예. 이제 잔여 재산 청구권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배당도 있었고요. 그죠? 배당도 단기 순이익 때문에 내부 유보하고 남은 걸 받으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 돈 다 주고 나서 맨 마지막이었고 그다음에 청산할 때도 마찬가지죠. 청산할 때도 앞에 있는 사람들 돈 다 갖고 나서 혹시 잔여 재산이 남으면 거기에 대해서 청구권을 가진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주주가 기업의 진정한 주인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회사의 가장 특징적인 그걸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유한 책임, 소유와 경영의 분리, 그다음 뭐예요? 주주는 잔여재산 청구권자이다 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거죠. 지금 절이 지금 기업의 목표가 뭐냐 그런 거 있죠. 예. 그래서 기업 가치의 극대화라는 것을 하나 이야기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기업 가치 극대화되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냐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었는데 그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려면 결국에는 기업 가치 극대화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아니 물론 나누는 이슈가 있는데 일단은 파이를 키우는 이슈가 기업 가치의 극대화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파이만 크면 시장 가치가 크기만 하다면 그러면 고정 청구권자든 아니면 잔여 청구권자든 몫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몫이 커지고 고정 청구권자는 몫이 커지지는 않는 경향이 좀 있지만 정부는 고정 청구권자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몫이 커지죠. 또 그죠? 예.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파이를 키우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왜 파이를 나누는 문제가 있는데 이해관계자들한테 몫을 어떻게 나눌까 하는 거는 파이를 나누는 문제고, 일단 파이를 키우기만 하면 이 사람들이 나눠질 게 가능성이 높아지고 금액도 커지니까 결국에는 기업 목표는 기업 가치의 극대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지금 이 슬라이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질문 있으면 아무 때나 얘기하십시오. 예. 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기업 가치가 극대화되면 기업의 생존 가능성이 제고가 되고 그리고 생존 기간이 길어지면 청구권이 자들이 자기 몫을 확률이 높고 그죠? 예. 그리고 뭐 실증 결과에 의해도 기업 가치하고 생존 가능 사이에 양의 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죠? 예. 기업 가치가 클수록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니까 그러면 뭐 대규모 원래 주식회사 만드는 이유가 사실 대규모 자본 조달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될 수 있고 기술 혁신도 높아지고 이런 거죠. 그죠? 어,
근데 뭐 이런 현상도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지금 마지막 요 손가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 어떤 거죠? 그, 이, 대기업이 파산하면 국가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겠죠. 은행이 만약 파산한다면 국가 경제에 영향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은행이 망할 것 같으니까 정부에서 구제 금융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 구제 금융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도덕적 해이라는 게 생긴다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내가 굉장히 위험한 데 투자를 했어. 그래가지고 잘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주주는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경영자는 성과급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 나쁜 일이 벌어졌어. 굉장히 위험한 데 투자했다가 나쁜 일이 벌어졌어. 나쁜 일이 벌어지면 국가에 미치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한다고? 정부에서 구제 금융을 해서 이 사람을 살려줘.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 도덕적 해이, 그거 이제 도덕적 해이라 그러는데. 업사이드하고 다운사이드가 비대칭적이라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투자를 어떤 데 투자를 해야 되냐면 위험이 적은 데 투자를 해가지고 적절한 수익을 올려야 된다라는 게 우리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인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좀 더 위험한 데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업사이드는 먹고 다운사이드는 정부에서 해결해주고 그게 뭐냐면 도덕적 해이죠. 그리고 그런 현상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대마불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오른쪽 밑에 있는 요 사진이 Too Big to Fail이라는 이 영화의 저 포스터를 지금 가져왔는데요. 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은행들이 망하려고 하니까 정부에서 은행들에게 구제 금융을 해주더라라는 거죠. 그죠? 예. 요 사람이 벤 버난켄, 저, 프린스턴대 교수이고 노벨상 받으셨죠. 2022년에. 그죠? 예. 이분이 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에 이 연준위원장이었어요. 2006년부터 2014년, 2008년에 연준위원장이었겠죠. 페드 위원장이었어요. 이 양반이. 그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2008년이니까 요 사람이 지금 연기한 거죠. 어때요? 둘이. 닮았어요? 엄청 닮지 않았어요? 그죠? 예. Too Big to Fail 이 영화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볼만하다라는 거죠. 영화로도 볼만하고요. 실제로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2008 글로벌 금융위기가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가 하는 걸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거죠. 또 다른 그 기업의 목표로 흔히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윤극대화를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이윤극대화하면 그거는 뭐냐면 단기순이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가치의 극대화하고 이윤극대화의 차이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주장은 뭐냐면 기업 가치 극대화가 목표가 돼야 되지 이윤극대화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뭐냐면 이익이라는 건 뭐 어떤 거냐면 손익계산서의 단기 순이익이라는 게 뭐예요? 올해 한 해 동안 사업을 해가지고 요만큼 벌었다.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기간이라는 게 굉장히 정해져 있지 않죠. 그걸 요 올해 한 해 동안 일어난 그 현금 흐름이라는 의미에서 이런 변수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유량, 플로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뭐 어떤 거냐면 이제까지 잘한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게 뭐냐면 뭐 자산 이런 거죠. 그죠? 자본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의 극대화가 좀 더 낫지 않겠냐. 그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면 저량이라고 얘기하고 저량을 영어로 스탁이 그러니까 주식의 스탁이 아니고 그 이 유량 플로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저량 스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가 좀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 뭐 이제 이윤 극대화 별로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이익이라는 게 상당히 인위적이다. 단기 순이익은 뭔가 이 좀 조작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경제적 이익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다라는 거고, 어, 또 하나는 뭐냐면, 어, 그 기업 가치는 경제가 통제를 할 수 없죠. 시장에서 결정하잖아요. 시장에서 이 기업한테 이 정도의 가치를 부여한 거잖아요. 주가 곱하기 발행 주입수에서 시장 가치가 거의 보여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통제가 불가능해요. 근데 반면에 단기 순이익은 최고 경영자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거죠. 올해 단기 순이익을 늘리고 싶으면, 불법이 아니고 편법 정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단기 순이익을 크게 만들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뭐 그걸 보고 회계에서는 재량액이라고 얘기하는데 재량액이라는 게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윤국대화보다는 기업가치 극대화 좋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구냐? 주주 아니냐? 그러니까 주주부의 극대화가 돼야지 기업가치의 극대화가 되는 게 아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 예. 주인은 주주이고 그죠? 예. 그런데 뭐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업 가치의 극대화하고 주주부의 극대화가 서로 일치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재무 상태표 보면 자산이 있고 그다음 뭐죠? 부채가 있고 그다음 자본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자산, 그러니까 기업 가치하는 거는 타인 자본하고 자기 자본을 다 합쳐서 그거의 가치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극대화시키면 타인한테 돈 주고 나서 남은 게 주주의 가치가 될 거니까 주주 가치도 극대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별로 기업 가치의 극대화와 주주부의 극대화가 그렇게 이 배치되는 개념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죠. 마지막 찍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런데 그렇지만 이 저 뭐죠? 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아주 재무적 위기가 굉장히 크거나 아니면 타 회사에 인수 합병되는 이런 비정상 시기에는 그때는 기업 가치 극대화하고 주주 가치의 극대화가 다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아까 too big to fail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그, 이, 저, 위험한 사업에다가 투자를 할, 주주가 할 인센티브가 있느냐?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익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주들이 가져가잖아요. 그죠? 손실이 생겼을 때는 어디까지만 책임져요? 내가 투자한 금액만까지만 책임지자. 그게 유한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했던 그 도덕적 개입 문제가 정확하게 주식에서 주주한테 일어나는 거잖아요. 앞사이드는 열려 있고 다운사이드는 프로텍트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리스키한 거에 투자하면 더 좋겠죠. 리스키한 데 투자를 하면 그 말은 어, 만약 그래서 그 나쁜 일이 벌어졌다 하면 그때 이게 왜 막아졌겠어요? 그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채권자가 손해를 본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극심한 재무적 위기 상황에서는 사실은 기업 가치 극대화가 주주 가치 극대화가 주주 부의 극대화가 기업 가치의 극대화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방금 이야기했던 그 도덕적 해이 문제도 결국에는 주주의 대리 문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때는 주인이 누구예요? 채권자이고요. 그죠? 그다음 대리인